네, 좀 쉬셨죠? 이제 우리 아까 약속한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문제만 풀 겁니다. 자, 뒤쪽에 108쪽에 가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시력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래서 우리 시력검사는 매년 하긴 하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시력검사가 어디 들어가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에 들어가지. 건강검진. 자, 건강검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상황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 하는 거,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그 다음에 설문지조사하는 건강조사, 그 다음에 신체 능력. 그래서 우리 크게 4가지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자, 시력검사는 당연히 건강검진 안에 들어가. 신체 발달 상황은 키하고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고, 요 2개 갖고 비만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시력검사는 여기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건강검진 하면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매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요것만 가르쳐 줬는데 솔직히 그 학교에서 하는 별도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 검사. 이게 뭔 소리냐면 초1, 초4, 중1, 고1을 제한 나머지 학년이요. 나머지 학년들 2, 3, 5, 6, 중1, 2, 3, 고2, 3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별도의 검사를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 별도의 검사가 4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시력검사, 그 다음에 구강검사가 있고 또 하나 소변검사가 있고 또 하나가 결핵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력검사는 거의 매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력검사를 매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별도 검사를 만들어서 시력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매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사람 눈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잘못 그렸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꺼풀이 있고 여기 이제 눈썹이 있는 거고 여기 눈꺼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알이 이렇게 있고 뒤에 눈 안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눈알도 성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눈이 나빴을 때는 안경을 써서 여기 앞에, 여기 이제 망막 있고 망막에 시력을 맞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눈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더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그럼 안경 도수도 자꾸만 커져야 되겠죠. 그치? 예, 그래서 이 안구가 성장하기 때문에 매년 시력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매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장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살 때. 20살 정도 되면 안구의 성장이 멈춰. 그 다음부터는 안경이 항상 그 자리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써도 별로 시력이 나빠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20살 되기 전까지는 매년 시력을 측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볼게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시력을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자, 1번. 학동기의 시력 변화는 성인에 비해서 심하기 때문에. 왜 시력 변화가 심할까? 안구가 성장하기 때문이겠지. 그럼 답은 1번인 건가? 자, 2번 보세요. 시력장애를 발견하면 교정해 주기 위함이 있다. 자, 3번. 우리나라에 특히 시력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 시력장애 원인? 예, 원인까지는 아니야. 시력검사 한다는 건 눈이 나쁘다, 좋다. 또는 안경을 썼다면 안경이 내 눈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맞는지 좀 부족한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매년 실시해야 되는 이유는 1번이네. 2번 같은 경우는 시력장애를 발견해서 교정해주기 위한 거는 시력검사를 하는 이유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매년 실시하는 이유야. 그러다 보니까 답은 1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하고, 자, 2번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평가 중 체중 측정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이런 문제는 좀 처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자, 측정 전에 소변을 넣게 한다. 당연하겠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운동 직후에 측정한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운동 직후 하는 거. 네,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내 몸 안에 있는 순환이, 혈액순환이 엄청 빠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목욕하고 나서야. 우리 맨날 목욕탕에 가면 목욕하고 나서 꼭 체중 재잖아요. 그럼 체중이 어떻게 돼요? 나 말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든 목욕을 하든 혈액순환이 됐기 때문에 땀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들이 빠져나가서 체중이 조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제일 정확한 시간은 언제냐? 아침
일어나서 바로 재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기 전에, 그러니까 공복 시에 재는 게 정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변을 본 후에 측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밤에 집에 가서 체중 계제 한번 재보자. 요게 몸무게 엄청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녁에 재는 거하고 많이 나가면 2kg까지도 나간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재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나번은 안 됩니다. 네, 다번에 체중계의 중앙에 발 모양을 그려놓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발 모양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의복 착용은 금한다? 그럼 뭐 빨개 벗고 몸무게 재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의 무게를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옷을 입고 그냥 그 옷의 무게를 빼주는 게 이제 몸무게 측정 방법이죠. 결국 답은 가하고 다 2번이 맞네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결핵 환자로 밝혀진 학생에 대한 관리. 자, 학교에서 결핵 환자 발생되면 일단 요거부터 행정적인 것부터 봅시다. 자,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결핵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됐다면 자, 교육청에 보고입니다. 보고하셔야 돼.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누가? 학교장이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결핵만 그래요? 아니죠. 결핵, 또 하나가 홍역, 또 하나가 1군 감염병. 여기에 있을 경우는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보고도 하고 신고도 한다. 그럼 이거 외의 감염병은요? 이거 외의 감염병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자, 이때 집단의 기준은 5명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만 하면 돼? 예,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학교장은 기타 신고 의무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신고 의무자는 요것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아주 이게 행정적인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 문제를 보시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집에서 쉬게 한다. 이것도 맞는데. 자, 2번 보건소는 학교 건강관리소에 위촉해서 관리를 받게 한다. 이거 맞지 않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받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학교 건강관리소 하면은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건강관리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실 예전에 양호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 자, 결핵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른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라. 예, 알리는 게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검사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 2번입니다. 네, 4번이에요. 자, 편식 습관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식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거, 이건 뭐 여러분 느낌이지 뭐. 학교 급식, 집단 교육, 개별 교육, 가정 통실. 뭐요? 가장 좋은 식습관? 예, 당연히 학교 급식이라고 보시면 돼.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5번입니다. 학교의 급식이 이게 이제 그 좋은 식습관 때문에 하긴 하는데요. 이게 그 완장 신드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좀 나이가 많은 6학년한테 그 급식 반장을 시키게